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동력학을 같이 공부할 김진배 교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공부할 동력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동력학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질점이나 혹은 그거의 확장된 개념인 강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 상태의 표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과 그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이나 혹은 모멘트, 보통 이제 토크라고도 보통 많이 배우죠. 토크와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우리가 보통 물리학적으로 다루는 많은 물체들은 대부분 운동 상태를 갖고 있죠. 뭐 영원히 정지해 있는 물체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그 경우에도 따로 각적인 관계를 다루긴 하지만 많은 물체들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그리고 그 운동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력학이 교과 과정에 포함된 학과로는 물리학과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과대학의 기계공학 관련 학과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학과들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다루지만 우리가 말하는 동력학이라는 과목처럼 그렇게 복잡한 형태까지는 보통 잘 다루진 않죠, 사실상. 그래서 이와 같은 동력학이 포함된 시험을 예로 들자면 변리사나 혹은 편입 시험 볼 때 혹은 교원이나 공무원 임용고시 이런 등등에서 동력학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력학을 공부하기 위한 선수 과목으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반 물리학이 필요하죠. 일반 물리학을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동력학을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래도 동력학은 되게 전공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물리학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그만큼 쉽게 좀 더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가 쉽고요. 기본적으로 역학의 표현은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기초적인 미적분학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복잡한 수준의 미적분학까지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상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학도 충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수한 좀 복잡한 상황에서는 보통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동력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그 뒤에 따라오는 과목들로는 보통 이제 기계공학 전공의 2학년 혹은 3, 4학년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기계진동학, 유체역학, 로봇공학, 기계설계 등등, 사실 기계공학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전공 과목에 대한 선수 과목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토목공학과나 혹은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은 포함되는데요. 보통 토목이나 건축공학 쪽은 아무래도 정지에 있는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력학보다는 정력학이 더 기본을 이루는데, 사실 동력학하고 정력학은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지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구조역학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정력학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보통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가 공부할 동력학의 강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질점이 기본이 돼요. 잘 아는 것처럼 질량은 갖고 있지만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0차원의 형태를 우리가 보통 질점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물체의 변형이나 혹은 크기에 의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배제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형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질점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학, 그러니까 얘가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운동 그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역학, 보통 우리가 이제 뉴턴역학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을 해서 작용하는 힘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는 운동역학. 거기서 좀 더 개념을 확장하면 이제 에너지와 운동량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 그 다음에 역적, 우리가 보통 1학년 일반 물리학에서는 보통 충격량이라고 많이 배웁니다. 영어로 이제 보통 임펄스라고 하는데요. 그와 모멘텀에 관한 얘기들이 기초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질점의 경우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하면 그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유한한 크기를 갖는 형태로 개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우리는 강체라고 부르죠. 강체. 그래서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갖지만 대신에 변형되는 과정,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변형은 크게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래도 실제 물체에 가깝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단순화된 형태를 우리가 강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물리학적 용어로는 질점계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요. 공학적인 용어로는 강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보통 리지드 바디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체의 운동을 또한 이제 1차원적으로는 너무 단순하니까 평면 운동이냐 아니면 완전한 3차원적인 형태의 운동이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운동의 형태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전체적인 동력학 강의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진동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동력학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 물리학으로 따지면 보통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대학교 1학년들이 보통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보통 일반 물리학에서도 보통 이 정도 수준이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뭐 파동이나 연력학 부분까지가 보통 1학기 진도로 포함이 되지만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뭐 못 나가고 되게 운동학, 그 다음에 뭐 진동, 반조화 운동 뭐 이런 정도까지 강의가 진행되는 게 보통이니까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웠던 일반 물리학을 보다 복잡한 형태의 정교한 표현을 사용을 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진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모든 강의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 예제 문제를 주로 푸는 것으로 이론에 대한 공부를 복습하는 그리고 개념을 다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연습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예제를 풀어드리지만 그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단순히 수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적인 개념들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 뭐 일부 연습 문제 수준의 문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아마 뭐 그렇게 많은 양의 연습 문제를 다루지 못할 거고요. 별도의 연습 문제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같이 수강하시면서 충분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방금 드린 얘기랑 사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잘 아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던 비슷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저 얘기 들어본 것 같아. 저렇게 수식이 전개되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눈으로만 공부하시면 수강을 할 때는 되게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책을 덮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그건 결국 되게 깊이 있는 내 것이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물리학이나 1학년 때 물리학에 잘
자신이 없었다 하는 분들은 뭐 물리학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의에서 다룬 예제들을 본인이 직접 풀어보세요. 교재를 놓고 풀이가 없는 상태에서 풀어보시고 하다가 막히면 해당 부분을 다시 시청을 하시고 또 풀어보고 해서 우리가 강의에서 다루는 예제만이라도 본인 능력으로 혼자 풀어낼 수 있다면 뭐 대부분의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그 예제들의 확장판이거나 이건 유사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습 문제, 즉 뭐 우리가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들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손으로 직접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혼자서. 그 연습이 되어야 진정한 수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한 40강이 안 되는 수준 정도까지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한 학기 강의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사실은 굉장히 좁혀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도가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복습을 하시면서 따라오셔도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결국은 많은 시간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점점 속도가 붙고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가장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